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두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고급 데이터 타입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반복문, 넘파이 배열 등을 계속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리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리스트를 공부를 할 때 우리가 하나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객체와 변수의 차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에다가 이름표를 짠 붙여서 이제 요거는 너는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네, 개똥이야 라고 이렇게 붙이는 거죠. 자, 이렇게 붙여요. 너는 A, 너는 B, 너는 C 이렇게 붙입니다. 리스트 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리스트 변수가 있고요. 리스트 변수의 내용을 보면 여기 기차 같은 곳에 줄줄이 데이터가 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그가 붙어요. 이름표는 여러 개가 같이 붙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누구는 저를 보고 A라고 부르고 또 다른 사람이 저를 보고 B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값, 하나의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이 데이터, 리스트 데이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거는 객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름이 만약에 두 개다라고 하더라도, 저라는 사람 자체는 하나만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만 존재하는 것, 실제로 존재하는 것, 그것을 객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표를 붙이는 거는 여러 개 붙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표를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객체와 변수의 차이입니다. 여기 사실 간단하잖아요. 간단한데 이게 실전에 들어가면 이게 조금씩 헷갈려요. 그래서 이 개념 자체를 명확하게 숙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그 리스트 변수의 값을 복사를 해봅니다. 이렇게 VS에 있는 거를 VT로 옮겨 붙여요. 옮겨 넣어요. 그 다음에 VT 값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출력을 해서 VS를 출력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나 하는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T에다가 값을 먼저 넣어 보겠습니다. 1, 2, 3, 4, 5. 자, 이렇게 값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VT를 출력을 해볼까요? VT를 출력을 하면 이렇게 당연히 넣은 값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VS라고 하는 변수를 새로 만들어 보죠. 그리고 VT의 내용을 VS에다가 넣어라 하고, 여기 너는 같다라는 뜻이 아니고 assign, 넣어라, 집어넣어라, 값을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 넣어라 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VS가 지금부터 VT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흔히 우리가 복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VT의 내용을 VS에 복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VS에 있는 내용을 출력을 해보면 VT하고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VS도 1, 2, 3, 4, 5고 VT도 1, 2, 3, 4, 5예요. 그런데 그러면 아까 제가 객체하고 변수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객체는 하나예요. 1, 2, 3, 4, 5라고 하는 객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객체에 이름표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VT라고 하는 이름표가 맨 처음에 붙었죠. 여기 붙어 있어요. VT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였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VS에다가 넣어라, 복사해라 라고 하는 순간 이 내용을, 이 객체에 대한 이름표가 하나 더 생깁니다. VS라고. 그래서 VT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 VT라고 하는 변수의 이름표가 붙어 있는 그 객체의 내용을 VS도 동일한 객체를 가리키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명령이 되겠습니다. VS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여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은 복사를 하는 거하고 이게 뭐가 다른가요? 네, 진짜 복사를 하는 거는 어때요?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열쇠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열쇠를 복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 다른 열쇠가 하나 더 생기겠죠? 그래서 열쇠가 두 개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열쇠가 두 개 되지 않아요. 변수는 두 개예요. VT라고 하는 변수도 있고 VS라는 변수도 있는데
객체는 하나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우리가 vs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값을 바꿀 수 있죠. vs의 3번 원래 값이 뭐죠? 네, 4죠. 지금 값이 4예요. 해보면 값이 4입니다. 여기다가 값을 집어넣어요. 뭐라고 할까요? 88이라고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vs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vs를 출력을 해보면 1, 2, 3, 네, 3, 여기 3번이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 88이에요. 88로 값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5. 네, 잘 됐고, 네, 여기서 vt라고 해보겠습니다. vt라고 하면 vt의 값을 챙기는데 vt의 값도 88로 바뀌었어요. 신기하죠? 예, 바꾼 거는 vs만 바꿨는데 vt의 값도 같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동일한 객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만 달랐던 거죠. 제가 이름이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홍길동인데 홍길동이라는 이름 외에 제가 가명을 하나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름을 홍길동 말고 김길동이라는 가명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길동 씨의 오른편 얼굴에다가 네, 여기다가 표시를 하세요. 세모라고 표시를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펜을 들고 이렇게 펜을 들고 여기다가 세모라고 적습니다. 그립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가명이 뭐라고 그랬죠? 김길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김길동 씨의 오른쪽 이렇게 얼굴을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 얼굴을 보여주면은 어때요? 오른편에 있는 삼각형이 그대로 남아있겠죠. 저라고 하는 객체는 이렇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라고 하는 객체는 여기 존재를 하고 있고 이름이 홍길동이 될 수도 있고 김길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은 뭐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중에 여기 헷갈리면 나중에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트 객체와 변수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헷갈리시면 한 번 더 보세요. 비디오 이렇게 영상 강좌의 좋은 점이 그거잖아요. 돌려서 보고 또 보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 다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range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range라고 하는 게 함수였어요. 이제 파이썬 2.0까지였나요? 그때까지 함수였는데 지금은 이게 함수에서 바뀌었어요. 데이터 타입으로 range라고 하는 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range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특정 위치부터 특정 값부터 특정 값까지의 연속된 정수를 나타내는 그런 변수예요. 이게 왜 필요했냐면 자, 2, 3, 4, 5, 6이라고 하는 우리가 값을 저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공간이 얼마나 필요하죠? 2, 3, 4, 5, 6 다섯 칸이 필요하죠. 만약에 뭐 다섯 칸이니까 괜찮은데 2부터 65,500까지의 정수 이렇게 하면은 공간이 굉장히 많이 6만 개 이상의 공간이 필요한 거죠. 자, 1부터 100만까지의 정수 이렇게 되면 공간이 100만 개가 필요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 파이썬 만든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1부터 100만까지 그 사이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걸 아는데 공간을 좀 절약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보니까 그냥 1, 100만 레인지 이렇게 하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레인지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레인지 3, 9 이렇게 되면 3부터 8까지 9 빼기 1까지거든요. 9 바로 앞에까지의 정수의 연속된 정수를 얘기를 합니다. 3에서 9 이렇게 3에서 9 바로 앞에 이렇게 되면 3, 4, 5, 6, 7, 8 예, 6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텝이라는 걸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텝1을 넣으면 3에서 9까지인데 스텝을 2로 놓으면 2단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3, 5, 7. 그 다음에 9인데 9는 여기 9하고 똑같아지니까 9는 안 들어가고 3, 5, 7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레인지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리스트하고 같이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레인지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어떤 데이터 공간을 세이브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어떨 때는 이 레인지 데이터를 다시 리스트로 바꿔가지고 3부터 9까지
3, 9 레인지 이것보다는 3,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는 리스트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를 위해서 이렇게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밖에서 가로로 묶어주면 얘가 리스트로 변환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A는 레인지 3, 5 이렇게 했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자, A라고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A라고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A를 바로 출력하면 그냥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3, 4, 5, 3, 4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레인지 3, 5 이렇게 나와요. 반대로 요거 좀 늘려볼게요. 10, 1부터 10 이렇게 하면 A를 출력해보면 레인지 1, 10 이렇게 나옵니다. 요걸 리스트 형태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리스트 하고 A 이렇게 하면 출력을 바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B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력은 안 되지만 B를 출력해보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거를 이제 이렇게 두 줄로 안 쓰고 한 줄로 바로 쓸 수도 있겠죠. 써보면 네, 똑같이 나옵니다. 중간에 스텝을 넣어보겠습니다. 스텝을 2로 2로 스텝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B를 출력해보면 이게 스텝을 제가 위치를 잘못했네요. 1부터 10까지 스텝이 2다. 이렇게 되면 1, 3, 5, 7, 9 이렇게 두 개씩 띄엄띄엄 해가지고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start and step end가 아니고 start and ste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고급 데이터 타입 리스트를 설명을 드렸고요. 예, 투플이 있고 딕셔너리 있고 집합이 있는데 리스트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 리스트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씩 달라요. 자, 튜플은 뭐냐면 리스트하고 비슷한데 차이점은 뭐냐면 한 번만 되면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스트는 중간에 막 수정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튜플은 뭐 수정을 못해요. 그냥 상수예요. 이걸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는 고정. 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튜플은 어디서 많이 쓰냐면 어떤 함수에서 결과값을 돌려줄 때, 결과값을 받을 때 리스트로 만들어서 이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 돌려주는 값 자체를 굳이 수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돌려주는 값을 튜플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리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튜플의 경우에는 이제 대괄호 없이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소괄호를 우리가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없이 바로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튜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4, 5, 6 이라고 하고요. A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A의 2번 이렇게 하면 뭐죠? 6이죠. 네, 나오는데 잘 나오는데 여기다가 4 이렇게 넣으려고 하면은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 얘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것이 튜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딕셔너리는 또 리스트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순서가 없어요. 리스트는 0번, 1번, 2번. 튜플도 순서가 있었죠? 0번, 1번, 2번 순서가 있는데 딕셔너리는 순서가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냐면 순서가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있는 건 어디에 있는 걸 어떻게 액세스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D1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이 D1이라는 변수에 이렇게 The Chronicles of Narnia라고 하는 걸 넣었고 1950이라는 걸 넣었고 C.S. 루이스라는 걸 넣었고 UK 넣었고 판타지 넣었어요. 뭐 책이죠.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책인데 책 내용을 쭉 넣은 다음에 각 항목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요거는 제목, 요거는 연도, 요거는 저자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제목을 붙여놓으면 그 다음번에 요 내용을 찾을 때 요 제목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네, 프린트 해가지고 D1의 타이틀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The Chronicles of Narnia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값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예요. 값을 바꿀 때도 D1 해서 안쪽에 리스트에서는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타이틀로 액세스를 합니다. 그러면 내용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넣는 것이 딕셔너리하고 사전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사전이라고 붙었습니다. 딕셔너리라고 붙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요거, 이어는 요거, 어서는 요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D1, 딕셔너리 1이에요. 얘는 이번엔 대괄호도 아니고 소괄호도 아니고 중괄호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타이틀 가지고 타이틀에는 뭐를 붙일까요? 네, 아까는 뭐 더 크로니클스 오브 나니아인데요. 이번에는 타이틀에 네, AI Introduction to AI 해볼까요? 네, 인공지능 입문이라고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목은 뭐라고 넣을까요? 타이틀, 뭐 이번에 year라고 넣어보겠습니다. year. 2021년 네, 저자. 네, 어서. 그리고 닥터 장.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켰습니다. 네, 뭐가 제가 잘못했네요. 어디를 잘못했을까요? 아, 예, 제가 여기서 콜론을 안 찍고 콤마를 찍었네요. 콜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항목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타이틀하고 내용 들어갈 때 이렇게 사이가 콜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네, 실행이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D1이라고 바로 출력을 하면 뭐 이렇게 똑같이 입력한 거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값을 가져올 때는 os 라고 하면 닥터장 하고 정보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딕셔너리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딕셔너리 경우에 진짜 딕셔너리 사전 내용을 넣으면 조금 더 와닿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딕셔너리가 이런 거죠. love 그리고 love에 대응하는 거는 사랑 넣고 그 다음에 face 하면은 그냥 믿음 hope 소망. 자,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었어요. 네, 영어 사전이죠. 그 다음에 love 이렇게 하면 사랑 이렇게 나오고요. face 하면은 믿음 이렇게 나오고 hope 하면은 소망 이렇게 나옵니다. 아, 진짜 딕셔너리 같죠? 이렇게 하니까 반대로 해볼까요? 소망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라고 하는 여기 타이틀은 없거든요. 지금 타이틀로 검색을 해야 되는데 타이틀이 없어요. 타이틀은 지금 영어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딕셔너리인데 단방향이에요. 양방향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타이틀이 영어로 돼 있으면 영어로 계속 검색을 해야 되고 한글로 타이틀이 돼 있으면 한글로 타이틀을 또 검색을 해야겠죠. 바꿔서 해볼까요? 이거 바꾸면 소망 호프 실행이 되죠? 그 다음 소망하고 찾으니까 이번엔 호프 닿았죠. 이렇게 단방향은 돼요. 이렇게 타이틀을 소망이 한국어로 해놓으면 영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딕셔너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실습 내용이 되어 있는데 실습 내용을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 스킵하고요. 자, 여러분 책에 다 실습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코드를 작성할 때마다 여러분의 실력이 늡니다. 제가 영상에서 안 하고 넘어간다고 그냥 안 하고 다 넘어가시면 여러분의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그거 해보시라고 책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책을 사서 이제 이미 다 사셨죠. 그래서 이제 책을 보면서 이렇게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복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드는 어떻게 실행이 되나요? 코드 실행이 어떤 순서로 실행이 되죠? 네,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됩니다. 네, 오른쪽 계산하고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가로 안쪽에서 먼저 실행이 되고 가로 바깥쪽에 실행이 됩니다. 이게 기본 순서죠. 이런 코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프린트 1, 프린트 2, 프린트 3 이렇게 하나씩 쭉 출력을 합니다.
총 10줄이죠.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하나씩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합니다. 자, 요거를 반복시키면 어떨까요? 지금 굉장히 단순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냥 프린트. 네. 하는데 달라지는 건 뭐죠? 이 프린트 함수 안에 들어가는 값 1부터 10까지 증가를 합니다. 자, 그럼 안쪽에 들어가는 얘만 변수로 바꿔주면은 굉장히 단순하게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반복을 시켜볼 수 있어요. 맨 처음에 count라고 하는 CNT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두고요. 이게 값이 1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하나씩 증가를 시킵니다. 맨 처음에 1이었는데 한번 돌면은 CNT가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그러다가 10이 되면은 역시 실행을 하는데 11이 되는 순간 여기서 11이 되는 순간 네, 못 내려가고 거짓이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종료를 합니다. 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어떤 걸 반복을 하죠? CNT, 요 카운트를 출력을 하는 거죠. 네, 1일 때 출력하고, 2일 때 출력하고, 3일 때 출력하고, 10도 출력하고, 10일이 되면은 출력 안 하고 넘어가는, 종료하는,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while문을 쓰는 방법이 있고, for문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while문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계속 실행해 라는 겁니다. 그래서 while 쓰는 방법은 while 조건식이라고 하고 뒤에 콜론을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while 조건식을 만족하는 동안 수행할 코드를 안쪽에 쭉 적습니다. 역시 여기서 줄을 잘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CNT가 1 넣어놓고 CNT 1을 넣고요. 그 다음에 CNT가 11보다 작은 동안 계속 실행해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안쪽에 print CNT 그 다음에 CNT 값을 1 더하는 거 이렇게 넣어줍니다. 역시 들여쓰기 잘 맞춰줘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이 코드입니다. for CNT 먼저 하죠. CNT는 1 그 다음에 for for가 아니죠. while이었죠. while CNT가 11보다 작을 동안 print CNT 한 다음에 CNT는 CNT 더하기 1. 자, 요 코드 잘 주의하셔야 돼요. CNT 더하기 1이라고 되어 있죠. 자, 맨 처음에 CNT가 1이에요. 1인데 1 더하기 1은 얼마죠? 2죠. 2를 어디에 넣어라? CNT에다 넣어라. 그럼 CNT 값이 얼마로 바뀐다고요? 네, 2로 바뀝니다. 자, 이걸 수학적으로 보면 이상한 코드예요. 이상한 이제 식이 돼버려요. CNT하고 CNT 더하기 1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지? 그죠? 어떤 숫자가 있는데 숫자에다 1을 더하는데 그 숫자가 그대로 있어요. 이건 뭐 미스테리죠? 이상합니다. 자, 수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코드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CNT 더하기 1을 값을 CNT에다가 넣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이거를 조금 단순하게 적을 수도 있어요. CNT 더하기는 이렇게도 적을 수 있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CNT를 1 증가시켜라. CNT에 1을 더한 다음에 다시 CNT에다 넣어라. 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요. 네, 1, 2, 3, 4, 5, 6, 18, 90 이렇게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잘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반복문, for문을 쓰는 겁니다. for문도 while과 똑같이 계속 반복을 해요. 다른 건 뭐냐면 for 변수 in 뭐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앞에 for 변수는 변수 in 뭐뭐 그래서 in list 돼 있는데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것을 모두 하나씩 집어넣을 때까지 이 변수에다 집어넣을 때까지 계속 수행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이제 적어 보겠습니다. 적어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을 수 있어요. for x in range 1, 11 아까 range가 뭐였죠? 리스트였죠. 그래서 1부터 어디까지? 네, 10까지 11이라고 적혀 있지만 10까지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0 이라는 일종의 리스트가 하나 생기는 거죠. 원래 레인지는 레인지고 리스트가 아니지만 이걸 리스트하고 똑같이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하나씩 어디에 넣는다고요? x에다 집어넣어요. x에다 하나씩. 맨 처음에 x에 1이 들어가고 안에 내용을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x에 1을 넣고 실행을 시키고 3을 넣고 실행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아까 while문보다는 좀 간단해졌죠. 간단해졌는데 for 안쪽이 이 반복문 아까는 while에서는 여기서 뭐 CNT가 11보다 작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좀 단순하고 조금 이해하기 쉬웠는데 이번엔 for 해가지고 뭐
뭔가 구조가 조금 복잡해졌어요. for x in range. 요거를 구조가 복잡해졌는데 요거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만 이제 이해가 되시면 그 다음에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가져왔어요. 맨 처음에 이제 여기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 1부터 10까지 리스트가 있어요. 레인지 1에서 11이 되어 있는데 이 레인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리스트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넣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x에다가 1을 집어넣어요. 죄송합니다. 1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x를 출력을 해요. 출력이 나오겠죠. 1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 다시 돌아가면서 아까 1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2 출력 여기 밑에서 실행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 이번엔 3 여기 점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 4 5 6 7 8 9 10 여기까지 다 된 다음에 다 10을 넣었어요. 넣고 실행시킨 다음에 이제 돌아오니까 더 이상 없죠. 10 밑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종료해서 빠져나갑니다. 자, 이것이 바로 for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리스트를 넣을 때 레인지를 해가지고 여기 만들어도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리스트를 넣어도 돼요. 리스트가 어떤 숫자 리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스트링 값, 문자열을 값으로 가지는 리스트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그 리스트 안에 있는 거를 하나씩 그 변수에다 넣으면서 포문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 반복문.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편집 중인 거고요. 동영상이고. 자, 이렇게. 아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Y 반복문. 포 반복문을 바꿉니다. 포로 바꿀 때는 이거 CNT가 필요가 없어요. X in range 1, 10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프린트 X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콜론을 안 적었네요. 네. 하면 1부터 9까지 그냥 바로 실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리스트를 바꿔서 해볼게요. 리스트를 바꾸면 이렇게도 해도 돼요. 1, 2, 3, 4, 5, 6, 7, 8 자, 여기서 X에다가 하나씩 들어가는 1 들어가고 그 다음에 2 들어가고 3 들어가고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나오죠? 이렇게 4 대신에 문자열로 해가지고 하이 했어요. 그러면 중간 1, 2, 3 나오다가 그 다음에 하이가 또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변수는 여기 그냥 뒤에 있는 리스트의 값이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들어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자, 반복문하고 조건문을 같이 섞어가지고 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박수를 계산하는 건데요. 이 우박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값이 있을 때요. 값이 있을 때 이제 이 값을 뭐 곱하고 더하고 나누고 하다 보면은 1로 간다. 네, 1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관건은 뭐냐면 몇 번 계산해가지고 1로 갈 것인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5가 있어, 5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럼 5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가 5가 지금 여기다가 홀수잖아요. 홀수인 경우에는 3을 곱하고 1을 더해요. 그러면 1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번에 16이 짝수죠. 짝수니까 짝수를 다 나눠요. 2로 나누면 8이 되고 짝수니까 역시 2로 나눠요. 그러면은 4를 또 짝수니까 2로 나누면 2 짝수니까 2로 나누면 1 그래서 최종적으로 1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번 계산을 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만에 1이 됐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조금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어떤 부분이 반복되죠? 네, 나 2로 나누는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고 3을 곱하고 1을 더하는 부분이 또 반복이 돼요. 네, 짝수인 경우에는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홀수인 경우에는 3을 곱해서 1을 더한다 라고 하는 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Y의 반복문을 쓰면 요거를 쉽게 코드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 하겠습니다. 어떤 숫자가 있어요. x라는 숫자가 있는데 x라는 숫자가 284라는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x는 284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좀 지울게요. 자, x는 284. 그 다음에 자, if x가 짝수이면 자, 짝수이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짝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가 0이면 짝수죠. 자, 그래서 전 시간에 배웠던 요거 모듈로 연산자 나머지 연산자를 써보겠습니다. 얘가
0이면 짝수이면 x는 x 나누기 1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홀수. 자, 짝수 아니면 홀수죠. 그러면 else, elif를 할 필요는 없겠죠. 이제 한 번씩 코드 시험을 치면은 이렇게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elif x 모듈로 2가 1인 경우. 이렇게 적는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x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x는 x 곱하기 3 더하기 1.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짝수 아니면 홀수. 그 외의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다시 비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형 나누기예요. 그래서 else 라고 줍니다. 그러면 짝수인 경우는 이렇게, 홀수인 경우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복을 시켜야 되겠죠? 반복 while x가 뭐가 아닌 동안? 네, 1이 아닌 동안 혹은 0보다 큰 동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돌겠네요. 1보다 큰 경우 1이면은 종료하면 되니까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빠져나온 다음에 이렇게 출력을 해보자. 프린트 1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시키니까 1이 되었대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순서로 이게 1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자, if 짝수이면 2로 나누고 홀수이면 3을 곱한 다음에 1을 더한 다음에 우리가 출력을 하나 더 해보죠. print x 이렇게 하면 짝수이든 홀수이든 어쨌든 print는 이 명령은 실행이 됩니다. 그렇죠? if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else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경우는 두 경우 모두 지금 코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 먼저 실행이 되고 자, 아니네 그러면 else가 실행이 되겠죠. 실행이 된 다음에 끝이 아니고 밑에 있는 게 다시 실행이 됩니다. 요거는 if, else 요 문 안에 여기 하나의 덩어리예요. if부터 else까지가 이게 하나의 덩어리인데 덩어리 밖에 있기 때문에 얘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들여쓰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들여쓰기를 하면 이게 else인 경우에만 이 두 줄이 실행이 되는 거죠. 밑에 자기 밑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줄 서 있죠. else 뒤에 줄을 서기 때문에 얘는 else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앞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1인 경우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뭐가 잘못했나요? x를 이렇게 1로 바뀐 다음에 다시 이제 원 위치를 안 시켰네요. 이거를 위쪽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을 시키면 자 638부터 시작을 이제 142 전체 280이 짝수니까 나눠서 142가 됐어요. 71, 241 뭐 이렇게 곱하고 더하고 해가지고 한참 계산을 하네요. 이렇게 한참 계산을 해가지고 중간에 1000도 넘어갔다가 61, 10까지 5까지 내려왔는데 5에서 다시 올라가요. 16으로 올라가서 16에서 다시 나누기 해가지고 1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콜라지 추측 혹은 우박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우박수를 계산하는 거를 이렇게 코드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반복문과 조건문 활용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강의를 들으셨고요. 자, 이것은 여러분이 직접 해 주셔야 이거는 직접 이제 코딩을 해 봐야지 실력이 납니다. 자기께 되는 거예요. 지금 보는 것만으로는 자기께 되지 않습니다. 보신 다음에 중간에 하다가 이거 한번 해봐야지 하면 멈춰놓고 계속 타이핑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보고 그러네 하면 그 다음날 되면 하도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